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을 투트랙으로 추진합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서울 5호선 연장선을 2개의 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부터 인천 검단을 거쳐 경기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1호선 연장사업 구간 중 101-102역과 원당지구, 인천 김포 경계 한 곳 등 4개 역 경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102역과 인천 김포 경계 한 곳 등 2곳 경유를 제안했습니다. 대광위는 101역, 102역과 검단 김포 경계 한 곳을 지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5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5호선이 지연되자 대광위가 서울 5호선 연장선, 지자체 간 합의라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본사업 변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광위원장이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지자체 간 의견을 듣는 동시에 조속 추진을 위해 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대광위에서는 지난 1월에 도시철도 5호선에 대한 그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좀 많이 아쉽게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도 우선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저희 대광위에서는 계속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이후에도 그다음에 예타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운데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 7월 출범하는 재물포구의 신청사 부지로 배다리 인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표한 재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동인천역을 재물포구 신청사로 제안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배다리 인근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작년 2월 1일 시는 중구 자유공원 광장에서 재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동인천역 인근에 재물포구 신청사를 건축해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 사업의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마스터플랜에는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청사를 입주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민자역사 철거가 지연되고 있고 민자역사 복합개발의 경제성과 인근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배다리 인근을 공공청사용지의 최적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인근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 김포 구간 대심도가 지납니다. 더구나 배다리 인근은 지표면에서 40m 이상 깊이 묻은 대심도가 아닌 중심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안반에 말뚝을 박아야 하는데 지하에 터널이 지날 경우 말뚝을 박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구분지상권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인근 한 아파트가 이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변수는 주민 의견 수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인천역은 재물포구를 구성할 중구 원도심과 동구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배다리 인근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반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동인천역 민자 역사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번화가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공공청사 건립을 고민했다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배다리 인근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 일대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73%에 달하는 면적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이중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지역과 연계한 항공관광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 면적 1725만 제곱미터 가운데 464만 제곱미터를 제외한 1261만 제곱미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3년 인천공항 전체 58.38제곱킬로미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무관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 41.1제곱킬로미터는 해제했습니다. 공사가 이번에 해제를 신청한 곳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부합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5억 5천만 원을 감면받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제외했습니다. 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신청하며 거론한 이유는 이중규제입니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항시설법에 의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추가로 인천경제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는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세 감면은 이후에 조세형 평성 지적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50% 용적률 상향 역시 고도 제한이 있는 공항시설 특성상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내야 하는 개발이익 환수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구역은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전후 토지 시세 차익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 중 10%를 재투자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인천공항공사에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인해 개발이익 재투자나 환수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만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시기 인천공항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던 정부는 지난해 공항 수익이 흑자로 전환되자마자 배당금 2,24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의 안전과 운영 정상화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중규제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실제로 크게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지역과 연계한 산업을 유치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인허가의 경우 국토부와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처리 기간도 별 차이가 없다며 시 입장에서도 인천공항을 연계한 MRO 관광 등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HMM이 운영하는 인천미주 직항 서비스 PSX 노선에 인천항 최대 규모인 13,788T 이후급 신조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PSX 노선은 인천, 상하이, 광양, 부산,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부산, 광양, 인천을 기항하는 주 1항차 서비스입니다. 기존 8,566에서 11,000 10T 이후급 선박 7척의 규모를 키워 13,253에서 13,788T 이후급 신조 선박으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지난 17일 인천신항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한 13,788T 이후급 선박 HMM 에메랄드호를 시작으로 13,000T 이후급으로 개편된 HMM 루비, 펄, 사파이어, 토파즈, 오팔, 터콰이즈가 순차적으로 주 1회 인천항을 기항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로 서비스는
인천항에서 연간 물동량 약 12만 TEU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1만 3천 TEU급 대형 컨테이너 선박 투입으로 물동량이 약 4만 TEU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인천 미주 간 직항 서비스를 찾는 수출입 물류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사와 긴밀한 협력으로 원양 항로 활성화와 이용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3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18일 정고 기준 폭우로 인한 소방 출동 사항이 31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공장단지엔 9시 15분께 폭우로 인해 차가 잠길 정도로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천 강화군 갑곤리에선 아파트 담장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1시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북 서부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18일에서 19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100mm라며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80mm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바쁜 시간대는 저녁 8시로 이때 항공편 지연율이 6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첫 발행한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월 평균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항공편 지연율은 22.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16.4%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공여객 증가세와 함께 공항이 더욱 붐비면서 항공기 지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55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425만 9천여 명에 비해 30.5%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인천공항 국제선 결항률은 0.01%로 전년 동월 0.1%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간대별 지연율을 봤을 때 가장 높은 때는 오후 8시로 지연율이 60%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한가한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9시로 지연율은 10%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선 가운데 지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으로 29.4%였습니다. 이어 북미와 대양주가 28.4%, 동남아 25.5%, 일본 17.1%, 동부가 16.7%, 중국 14.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는 대부분의 항공편 지연 사유가 항공기 연결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편 항공기의 지연 또는 결항기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전체 공항 가운데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 비율은 국내선 79.9%, 국제선 49.7%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시간 준수율이 높은 국제선 항공사는 일본 전일본 공수 98.9%, 중국 서부항공 청도항공 100%, 동부가 에어로케이 항공 97.4%, 동남아 라오항공 로얄 브루나이, 미얀마 항공 100%, 북미 델타 항공 83.4%, 유럽 LOT 폴란드 항공 91.8%, 대양주 하와이안 항공 81.8% 등입니다. 이어 지역별 시간 준수율이 미흡한 항공사는 일본 에어서울 61.4%, 중국 에어서울 30.8%, 동부가 홍콩항공 33.3%, 동남아 에어프레미아 29.2%, 북미 아시아나항공 54.8%, 유럽 루프트한자 56.5%, 대양주 아시아나항공 43.6% 등입니다. 국내선 가운데 지연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단연 내륙 제주공항 노선으로 19.3%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내륙 공항 간 노선 지연율은 9.2%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은 오후 3시로 평균 지연율은
34.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는 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간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10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지난 15일과 16일 옹진군 성합도 인근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중 상괭이 무리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상괭이는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위기 단계의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한 해양포유류입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 6천여 마리에서 2016년 1만 7천여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상괭이 1,100마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이어 침적 쓰레기 수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성합도 인근 해역이나 덕적군도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상남도가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2.1제곱킬로미터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괭이 보호 의지를 보인 것처럼 인천시도 상괭이 보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상괭이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그물 등 침적 쓰레기 수거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